안녕하세요. 인생 레시피 시간입니다. 이경재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생 레시피 책에서 나의 마음 가꾸기 중에서 농익은 맛 K 글쓰기 이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K자가 들어가야 모든 세계에서 다 알아주고 반응을 한다고 하니 저도 K 글쓰기를 넣어봤습니다. 인생 레시피 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해지고 또 그 강의를 통해서 마음 가꾸는 가족이 꿈꾸는 행복, 자녀와 또 자신과 부부와 이런 가꾸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글쓰기는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참 좋습니다. 몰입해서 글을 쓰는 수준까지 이르려면은 많은 인내와 또한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몰입을 하면서 심층적인 글이 나온다면 그것도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쓰다 보면 자신의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이 또 술술 나올 수가 있죠. 어느덧 올 한 해가 11월 한 8일 정도 남았네요. 한 달 남은 달력을 향해서 또 넘어갈 텐데요. 하루하루가 글쓰기의 그런 재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다 보면 자신의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이 나오는데 글쓰기는 인스턴트 식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서 숙성된 김치처럼 녹익은 맛이 나야 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나만의 인생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K 걸작이 되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는 원동력이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 또 감사할 일 이런 것들을 다 순간에 적다 보면은 글쓰기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집중해서 자신을 설득하면서 또 내가 잘한 거, 또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의미 있게 만들고 나의 꿈의 속도를 자신만이 조정할 수 있으면서 함께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글쓰기를 한다면 아주 걸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 설립자 스티브 잡스의 창의성도 글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는 가난 때문에 대학을 자퇴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애 최고의 결정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자퇴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글쓰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끊임없이 찾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가난하고 힘든 시간들이 그를 최고의 글쓰기의 재료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의 소재는 삶의 어떤 부분도 다 가능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삶보다 외려 옹이가 많은 나무처럼 삶의 굴곡과 삶의 풍파가 많았던 사람에게 글감이 더 많고 사람들에게 강음을 주게 되죠. 그들에게 지금의 평범한 시간도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평범함이 특별한 존재고 비범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꾸는 글쓰기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히어린 나우의 삶이 바로 정원을 가꾸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꽃이요, 열매요, 나무요, 또 낙엽이요, 지나온 시간들을 다 생각하면은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고 또 지금 열매를 맺는 또 열매를 거두고 또 나누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의 꽃과 열매가 그 사람을 대표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게 되는 시점은 공교롭게도 독서를 많이 했을 때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작업에 그들에게 즐거운 작업이 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어낸 가치와 의미를 녹여서 글을 풀어내는 작업은 일종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일반 금속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이뤄낸 그런 것과 같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 쓰는 작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의 틀이 더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원동력이 아주 잘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그 물은 더 달고 또 더 많이 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첨가할 수 있게 됩니다. 글쓰기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쓰기 자체가 자신과의 대화가 되므로 내면을 가꾸는 정원사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듯 글쓰기는 감정이란 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아빠가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 새벽 일찍 일어나는 날은 아빠를 따라서 논에 갔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물꼬를 터서 논에 물을 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감정이란 논에 물을 대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희노애락을 잘 다스리면은 그것이 풍성해지고 나중에 열매 있는 글쓰기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감정의 또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잘 다듬어진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죠. 자기는 아무리 조용히 써서 살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향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던 것은 주변 환경이 아마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집집마다 꽃이 많았어요. 동네 어귀에 공동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꽃밭도 있었고요.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볼 수 있었고 거기다 또 산에 가면은 들판에서 야생화 꽃도 많이 보는 그런 시절을 지냈습니다. 또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눈꽃을 피워주기도 하는 것을 설산을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을 또 지냈어요. 그래서 나는 채송화라는 단어만 들어도 즉각 어린 시절 장독대 옆에서 나지막히 핀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송화를 아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지금도 가슴에 그런 사진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그런 겹겹이 쌓인 꽃잎을 뾰족하고 통통한 조그만 초록 잎사귀에서 햇빛을 향해서 피어나던 채송화 꽃을 제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K 글쓰기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작은 채송화 꽃 속에 작은 수술들을 언제 보아도 신기했고 꽃을 찾아와서 꿀을 따는 노랑나비의 날개짓이 못내 안쓰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채송화 꽃이 다 지면은 거기서 씨앗이 맺히는데 아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처럼 까만 씨앗이 나올 때 손으로 비벼서 주변의 꽃밭에 뿌리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런 가슴을 설레게 하는 꽃 채송화 꽃잎 하나에 세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꽃을 또 지금 상상하며 그리고 있습니까? 창작의 숨결을 고르게 하면서 문학 소녀의 감성을 담을 수도 있고요. 귀족 같은 고귀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도시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들의 그런 아주 발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또 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꽃이란 내가 먼저 숨결을 느끼고 그 꽃도 항상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음미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이런 K 글쓰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은 꽃 하나라도 그것을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관찰한다면은 깊은 바닷물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대어를 낚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유한진의 들꽃 언덕이란 수필에는 이런 표현이 납니다.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를 사람이 키우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보았다. 들꽃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이것이 가슴에 와닿네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꾸기 중에서 글쓰기의 재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녹익은 그런 삶의 그런 지나간 흔적과 추억과 채취와 노력과 또 인내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마음 가꾸기 녹익음악 K 글쓰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